안녕하십니까. 자기계발 및 마음건강 지킴이 LN입니다. 자, 삶의 스토리 9번째 키워드는 8번째 키워드 타인에 이어서 그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타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눠보겠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 우정, 관계 이런 변수들을 되게 중요하게 삶의 요인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갖춰지게 되면 행복한 삶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행복은 쾌락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에 따르는 부산물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행복보다 여기에다는 좀 친구에 좀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친구에 대해서 제2의 나 자신이다. 그리고 우정에 대해서는 두 개의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친구는 어느 누구에게도 친구가 아니다. 이처럼 친구, 우정을 되게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친구의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마주하게 되는 모든 대상들을 다 친구의 대상으로 놓고 그들과 우정을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게 행복하다라고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친구 딱 들으면 동년배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년배에 국한시키다 보니까 친구의 수도 적고 우정을 공유할 수 있는 대상도 제한되어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일명 우리가 관계선상에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혼자 있자니 고독하고 관계를 맺자니 상처를 받고, 그래서 고독을 선택할 것인가 상처를 선택할 것인가, 그런 딜레마라고 표현합니다. 관계를 맺으면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고 풍요롭게 살아가면서 상처보다는 행복할 수도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너무 많이 아프고 상처를 받고 좌절되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혼자 고독하게 사는 게 더 낫지 않아? 이런 선택을 좀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흔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아프거나 아니면 고통이 있다면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대체적으로 나는 그럼 이제 사람을 안 만날 거야 라고 하는 사람과의 좀 단절을 선택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이건 옆으로 좀 세서 방송 프로그램에서 혼자 사는 삶에 대해서 너무 미화하고 있고 너무 편안하고 너무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보여지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편합니다. 어쩌면은 인간은 자유롭게만 살 수 있고 편안하게만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닌데, 너무 자유와 편안함과 편리함을 지금 현 사회에서 너무 강조하고 있지는 않는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너무 그거를 심어주고 있지는 않는가, 이러한 삐딱한 시선이 있습니다. 저는 관계를 통해서 행복하고 치유로 이어져는 그런 삶이 더 많이 보여져야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관계가 행복이면서 치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일단 나는 타인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에 점검이 좀 필요하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타인을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는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유로 바라볼 수도 있고 it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자, 유라는 건 말 그대로 너로 바라보겠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it로 바라보겠다라는 건 그것으로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유는 나와 인격적으로 마주하면서 너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너야,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서 너 바라볼게, 그리고 너의 용도가 필요가 없어지면 일시적이면 너를 다른 걸로 좀 대체할 수 있어,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바로 it로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당신 앞에 앉아있는 사람을
유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it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너에게 있어 부모는 유입니까? it입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학생들은 유라고 대답합니다. 어떻게 부모가 it이야? 유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 젊은 친구들이 어른이 되어서 결혼을 하고 자기 가정을 꾸리면 부모는 유로 바라보기보다는 어쩌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찾아보면 되는 it로 전락시켜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홀로 계시다가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를 하시는 어르신들을 좀 들여다보면 그분들이 자녀가 없는 분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도구에 쓸모가 없어지는 어른으로서 노인으로서 간주되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혼자 고독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반성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타인을 보는 시선으로서 대칭적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비대칭적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의 시선도 있습니다. 자, 대칭적인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나랑 너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대상인 겁니다. 그런데 비대칭적인 대상이라는 것은 내가 너보다 상위에 있어. 혹은 내가 너보다 하위에 있어. 네가 나보다 상위에 있어. 이처럼 서로 마주하고 있는 대상이라기보다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가불구조적인 관계에서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비대칭적 대상입니다. 나는 타인을 나랑 마주하고 있는 대칭적인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비대칭적인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문서에 서명할 일이 있어서 한번 읽어봤더니 그 문서에는 갑과 을만 존재하지 않고 병이라고 하는 대상도 존재하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읽어보니까 저는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니고 병이라고 하는 거. 우리 사회는 너무 비대칭적인 대상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너무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역시 세 번째로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으로서 동료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웃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도 있습니다. 자, 동료로 바라본다는 시선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역할, 신분에 의해서 나를 바라본다라는 거. 당연히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역할과 신분으로 바라본다는 시선입니다. 그런데 이웃은 지위, 신분, 역할이 아니라 친밀감과 신뢰감이라고 하는 걸 기반으로 해서 그냥 나는 너를 바라보는 거야 하는 그런 시선을 이웃의 시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국방부 장관이 한 기업에 특강을 하러 갈 때 장관으로서 갈 때와 장관에 내려놓고 일반인으로 갈 때 대접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나는 장관으로서 내가 아니라 그냥 한 개인의 나인데 보통 우리는 한 개인의 나에게 바라보는 시선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신분과 그런 역할로 바라보는 것들이 너무 보편화되어 있었구나 라고 했던 것을 경험한 에피소드를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을 과연 동료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웃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의 문제입니다. 어쩌면 당신에게 타인이 이치이거나 비대칭적 대상이거나 동료라고 한다면 고독과 상처의 딜레마에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타인이 유이거나 대칭적 대상이거나 이웃이라고 한다면 고독과 상처의 딜레마보다는 행복과 치유의 과정에 내 삶이 노출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고독과 상처의 딜레마에서 고민하는 것보다 행복과
치유의 과정에서 고민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타인과 관계를 맺기 전에 나는 타인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한번 그것에 대한 점검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사람과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